귀공자 이미지와 특유의 미성 보이스 매력을 가진 신유는 실력파 가수인데요. 신유는 불타는 장미단에서 MC를 맡고 있었으나 갑자기 교체돼 많은 이들의 의문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프로그램을 위해 온 열정을 다 쏟았고 많은 시청자들로부터 사랑을 받아왔던 신유가 갑작스럽게 하차를 당하게 된 데에는 도대체 어떤 비화가 숨어 있는 것일까요? 신유에게는 이번처럼 자신의 의지가 아닌 타의에 의해서 갑자기 방송에서 하차한 일이 얼마 전에도 있었는데요. 신유는 트로트 가수 신웅 씨의 아들이기도 한데 아버지가 좋지 않은 일로 징역 4년의 실형을 받고 법정 구속이 되자 KBS 부르의 명곡 진행자로 활약하다 겨우 2개월 만에 하차했었죠. 신웅은 가수 신유의 아버지로 유명했는데 트로트계의 엑소라고 불리던 신유는 이 일로 명성에 금이 가고 활동을 잠정 중단하면서 마음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그동안 신유와 이석훈, 박현민의 차분한 진행으로 사랑을 받아오던 불타는 장미단이 갑자기 코미디언 박나래와 양세형이 등장해 정신없는 분위기를 연출하자 많은 시청자들의 항의가 쏟아지고 있는데요. 불타는 트롯맨 오디션 종영 후 MBN은 곧바로 스핀오프 프로그램인 불타는 장미단을 편성해서 오디션의 인기와 탑7의 화제성을 이어가던 제작진은 어떤 의도로 트롯과 전혀 상관없는 코미디언들을 등장시켜 프로그램의 품격을 떨어뜨렸다고 시청자들의 질타를 받고 있는 것일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불타는 장미단의 제작진이 어떤 성향을 가지고 있으며 또한 신유가 그간 어떤 삶을 살아오고 있었는지를 살펴보면 대본에 답이 나오는데요. 신유에게는 노래가 늘 1번이지만 지금은 만능 엔터테이너의 시대이기도 하고 하나만 잘해선 살아남기 힘든 것이 연예계 바닥이기도 해서 신유는 MC 쪽에 늘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신유는 MC로 방송에 출연하면서 살아가는 데 있어서도 시야가 넓어진 것 같기도 하고 어떤 PD님이 그의 목소리가 임팩트 있고 또렷하게 잘 들린다고 하시더라며 그런 말에 용기가 생겼다고 하는데요. 그는 부족하지만 꾸준하게 공부하고 갈고 닦아보겠다고 다짐하고 있었는데 이런 신유에게 기회가 찾아왔죠. 그동안 불타는 장미단이 품격 있는 프로가 되는데 가장 큰 역할을 한 사람은 바로 가수 신유였는데요. 그는 열성 팬이 유독 많은데 잠자는 공주 시계바늘 꽃물, 일소일소 일로일로, 나쁜 남자 등 신유가 부른 히트곡들은 모두 색깔이 분명하죠. 불타는 트롯맨 오디션 종영 후 MBN은 곧바로 스핀오프 프로그램인 불타는 장미단을 편성했습니다. 오디션의 인기와 탑7의 화제성을 이어가는 데는 최선의 선택이었죠. 곧바로 첫 회 5% 시청률로 시작, 계속해서 4에서 5%대 시청률을 유지하며 MBN에도 TV조선 못지않은 음악 예능 프로그램이 자리 잡을 수 있었는데요. 그러나 동시간대 TV조선 화요일은 밤이 좋아가 워낙 굳건했기에 5에서 6%대 시청률을 유지하며 동시간대 예능 시청률 1위를 줄곧 지켜내고 있습니다. 자연스레 MBN 불타는 장미단은 시청률 3에서 4%대로 가라앉았는데요. 불타는 트롯맨 심사위원이기도 했던 이석훈, 신유, 박현빈 3MC 체제로 이어오던 불타는 장미단은 바로 19회부터 불타는 장미단 시즌2로 재편을 단행했습니다. 시즌2의 새 MC로 박나래, 양세형이 합류하며 예능적 요소를 가미하겠다는 선언으로도 보였죠. 우연히 본방을 시청하게 됐는데 확실히 예능인 2명이 합류했을 뿐인데 불타는 장미단 프로그램에 안정감이 생긴 것 같았습니다. 옆 동네 화밤에는 붐과 장민호 두 MC가 워낙 오래 호흡을 맞춰온 덕에 형성된 안정감이 있지만 박나래, 양세형이 새로 합류한 불타는 장미단 시즌2는 개편 첫 회 만에 왜 장미단이 전문 예능인을 MC로 기용했는지에 대한 이유를 납득시켰죠. 네이버 검색창에 불타는 장미단을 검색해보니 이미 출연진에도 두 MC의 프로필이 새롭게 업데이트되어 있는데요. 시즌2 격으로 단행된 불타는 장미단은 19회 시청률은 3.8%로 전주 대비 0.7%가 오른 수치이지만 평균 시청률이 4%대였던 걸 감안하면 다소 아쉬운 상승세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번이 개편 초기인 만큼 회를 거듭할수록 더 상승세가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불타는 장미단 MC 교체에 대해서 유튜브나 연예뉴스에서 우려들이 많았지만 장미꽃 필 무렵도 재미가 있어서 시선을 돌리지도 못하고 끝까지 볼 정도로 재미가 있었죠. 그리고 불타는 장미단 시간이 돌아왔는데 이전 이석훈과 신유, 박현민도 MC를 잘했지만 아마도 분위기를 바꾸려는 서혜진 PD와 제작진들의 시도였던 것 같습니다. 서혜진 PD는 다른 건 몰라도 항상 창의적이고 도전적이고 우선 열성이 하늘을 찌르는 듯한 그게 보여서 좋은데요. 불타는 장미단 시즌2도 정말 노력을 많이 하고 정성을 들인 흔적들이 무대에서부터 느껴졌습니다. 이번에도 다시 새 단장한 불타는 장미단 MC 교체가 또 신의 한 수가 될 듯한데요. 일단 불타는 장미단 프로는 예능이니까
재미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론 타트롯 프로보다 불타는 장미단은 약간 무겁게 느껴졌지만 이번에 MC가 바뀌고 처음 방송이 시작되면서 약간 어수선하게 보이긴 했었는데 차차 적응이 되면서 재미가 있는 듯 했는데요. 예능은 재미있어야 하고 더군다나 트로트인데 이제야 자리를 잡은 듯합니다. 물론 여러 방면으로 서혜진 PD와 제작진들이 얼마나 머리를 짜고 서로 의논하고 했을까 싶기도 한데요. 반응들이 어떤지 불타는 장미단 실시간 토크방에 들어가서 분위기를 살펴봤는데 처음엔 난리도 아니었죠. 왜 MC를 바꿨냐는 등 비판이 많았지만 갈수록 재미있다는 반응들이 한둘씩 나타나기 시작을 하고 보는 관점은 다 같은 것 같았는데요. 한 가지 아쉬운 점은 불타는 장미단 탑7이 게스트들에 가려져서 빛이 조금 덜 나지 않았나 싶은데 또 탑7 위주로 하면 지루할 것도 같고 제작진들이 고민이 많을 듯 싶었죠. 신유는 과거까지만 해도 가수로만 활동했지만 최근에는 KBS 백투더뮤직 프로그램을 3년이나 진행했고 불타는 트롯맨의 마스터로도 활약했으며 그 기세를 이어 트롯 예능 프로인 불타는 장미단의 MC로까지 영역을 넓히며 활동하고 있던 상황이었는데요. 이런 그의 갑작스런 프로그램 퇴출은 그에게 있어 마른 하늘의 날벼락과도 같은 충격적인 일로 다가왔을 것입니다. 신유는 원래 발라드 가수가 꿈이었는데요. 청혼의 뜻을 품고 가요계에 발을 들여놓은 뒤 SBS 드라마 승부사의 OST를 불렀지만 아쉽게도 운이 따라주지 않았죠. 소속사의 도움은커녕 5년간 아무런 희망 없이 허송세월을 보냈고 데뷔 당시 예명인 신지조차 코요태 신지에 묻혀 포기해야 했는데요. 미스터 트롯을 통해 트로트 스타로 떠오른 이명웅이 신유를 롤 모델로 삼은 적이 있다고 밝힌 바 있지만 그 역시 장윤정, 박현빈을 보면서 가수 꿈을 키우고 성장합니다. 그가 데뷔곡으로 부른 시계바늘과 잠자는 공주는 고속도로 휴게소에서만 200만 장 이상 팔릴 만큼 자발적 팬심의 토대를 마련했죠. 신유는 지난해 장윤정, 금잔디, 진성, 박상철 등 선후배 가수들과 함께 서울 광장동 워커힐 호텔에서 나훈아의 식사 초대를 받았는데요. 당시 나훈아는 가요계 후배들의 고충을 들으며 덕담하는 시간을 가졌고 신유는 나훈아 선배님을 만나 뵙고 온 이후로 가수로서 뭔가 더 진중해지는 느낌을 받았다고 합니다. 가요 무대에서 홍시 해변의 여인 같은 나훈아 히트곡을 많이 부른 그는 나훈아 콘서트에도 가장 먼저 티켓을 구해 달려갈 만큼 열성파죠. 그는 선배님 공연을 보면서 대중스타의 쇼란 바로 이런 것이란 걸 새삼 느꼈다고 말하기도 했는데요. 신유는 가요계 트로트 프린스의 원조로 불리는데 빠른 리듬의 세미 곡보다 정통 트로트에 최적화된 미성 보이스가 매력이죠. 신유는 원래 초등학교 4학년부터 고등학교 2학년까지 축구를 했는데 세계적인 선수를 꿈꾸며 학창시절을 줄곧 축구와 함께한 그가 돌연 음악에 관심을 갖게 된 건 아버지의 영향이 컸죠. 그의 아버지는 트로트 가수로 활동하며 누구보다 가요계 생리를 잘 알기 때문에 반대를 많이 했지만 그럼에도 신유는 결국 노래를 선택합니다. 그는 나중엔 오히려 적극 지지해 주셨는데 아마도 저를 통해 못다 하신 한을 풀고 싶으셨을 것이라면서 축구를 포기한 건 아쉽지만 트로트야말로 새로운 삶의 빛이 됐다고 말했는데요. 당시는 젊은 사람이 트로트를 하면 내려다보는 분위기가 있었고 아버지가 트로트 가수여서 트로트 장르는 어려서부터 익숙했음에도 의도적으로 발라드 쪽을 선택했지만 군 전역 후엔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고 합니다. 아버지의 권유로 방향을 틀어 음반을 냈는데 막상 해보니 트로트가 좋아졌다고 하죠. 신유는 젊은 가수들이 주로 선호하는 세미트로트 대신 슬로 템포를 고수했고 이 때문에 데뷔곡 잠자는 공주는 당시 20대 나이인 그에게 어울리지 않는다는 평가를 듣기도 했습니다. 그는 가요계 트렌드를 거슬러 선택한 것 같았는데 지나고 나니 이런 역발상이 결국 새로운 트렌드를 만들었다고 하는데요. 그는 트로트 가수들이 중시하는 이른바 트로트의 맛을 낼 줄 아는 가수인데 이는 곧 무대 위의 스타성으로 이어지고 충성도 높은 팬심과도 직결돼 콘서트 흥행 교두보로 티켓 파워의 강점을 갖게 된 이유이기도 한데요. 신유의 본명은 신동용인데 발라드 가수로 출발할 당시 신지란 이름으로 활동하다 트로트로 변신하며 신유란 예명으로 이미지까지 바꿨죠. 그는 사실은 어머니도 70년대 가수로 활동했다면서 부모님이 직접 지어준 새 이름은 종교적 의미인 마음을 치유하라는 뜻이 담겨있다고 밝혔는데요. 시계바늘처럼 돌고 돌다가 가는 길을 잃은 사람아, 미련 따윈 없는 거야, 후회도 없는 거야. 신유의 대표 히트곡인 시계바늘은 10여 년 전 부친이자 가수 신웅의 고향인 경북 칠곡의 노래비로 세워져 있습니다.
신유는 젊은 나이에 더 없는 영광이지만 이런 감사함을 보답하기 위해 더 사랑받는 국민 가수로 성장해 가겠다고 말했는데요. 핑크색 풍선 부대를 몰고 다니며 아이돌 못지않은 인기를 누리던 그가 이제는 어엿한 중견 가수로 트로트계의 중심에 서 있습니다. 앞으로의 인생에 모쪼록 즐겁고 행복한 일들만 펼쳐지기를 바라며 힘든 인생을 살아온 가수 신유에게 여러분의 따뜻한 응원을 부탁드립니다.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 귀한 시간 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더 좋은 영상으로 보답하겠습니다. 권행